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이라고 합니다. 3주 만에 미남 변호사 얘기할 때 또 입이 잘 안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일상생활에서 늘 듣는 말이니까 뭐 이렇게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왜 할 때마다 어색할까요? 당연히 틀려서. 저는 진행자로서 아주 중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편파적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이슈. 자,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네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 네. 어떤 내용? 우리 그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 그 네네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하시려나 보네요. 네, 어떤 내용인지. 네. 이 사건이 아주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네. 7월 18일에 이제 서초구에 있는 서희초등학교 그 소속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선택을 한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학부모한테 시달렸다, 누가 압박을 가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설들이 있고 루머가 돌고 있는데 아직 이제 경찰 수사 중이라 밝혀진 건 없고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 사망 원인을 두고 어떤 여자분이 맘카페에다가 올린 거죠. 이게 이렇게 압박을 가한 사람이 국민의힘 삼선 의원 집안이다. 그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그 당사자로 지목된 이제 우리 국민의힘 한교 국회의원이 이제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그렇죠. 예.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이제 엄벌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 그 국회의원분 한기호 국회의원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반드시 아주 강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본 것 같아요. 한기호 의원이 누구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이고요. 지역구가 강원도예요. 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쪽 이제 지역구인데 이제 거주는 이제 서울에서 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정치 생명이 끝장날 만한 사건이잖아요. 만약 이렇게 진짜 그렇죠. 그게 국회의원 또 가족이 압박을 가해서 자살했다고 네, 한교 국회의원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당에서도 조사를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소리냐 여기 손자 손녀가 여기 아예 학교 다니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단호하게 나간 것이죠. 지금 고소를 했어요 이미. 최초 유포자한테 고소를 한 건가요? 최초에 이제 그 쓴 사람하고 이렇게 퍼나른 사람들 다 이제 고소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고소를 하니까 이 아까 인터넷 카페에 최초로 썼던 여성이 한기훈 국회의원실을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이제 선처를 구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기훈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재미 삼아서 글을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이 3만 명이고 3만 명이 그걸 보고 전국에 퍼나르니까 이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용서는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정도 지금 타격을 줄 수 있는 말을 지금 이 여자분은 본인은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하지만은 약간의 창작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서들은 약간의 사실을 갖고 자기가 재구성해서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데 본인은 풍문이 돌았다고 하니까 그 풍문이 돌았나 안 돌았나도 사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죠. 그럼 그 여자분 경찰서 가서 나 풍문 듣고 했다고 하는 그럼 경찰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풍문의 근거가 뭐냐? 그냥 들었다. 근데 되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풍문으로 돌은 것은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그거를 글로 남긴 게 최초 유포자가 되는 거죠. 일단 이 여자분 처음 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최초 유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변호사 22년으로 그 차인데 이제 사건 하다 보면은 이런 명예훼손은
그러니까 풍문들이 약간 그 편린적인 단편적인 그 사실들이 있긴 있는데 최초 유포자가 재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조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좀 인기를 끌고 싶잖아요, 내가. 그렇죠. 인싸라고 하죠, 보통. 하여튼 내가 좀 인기를 끌고 내가 딱 하면 뭐 무슨 대단한 막 그렇죠.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거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거를 자기가 거의 막 사실인 것처럼 떠벌렸던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도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 지금 가장 그 일반적인 게 이제 명예훼손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사람의 명예를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게 형법에 이제 5년 이하예요. 5년 이하의 처벌이라는 거는 굉장히 낮은 처벌이에요. 최고 높아야 5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은 이제 그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아까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대개는 지금 이렇게 쓰는 것처럼 인터넷에 쓰잖아요. 정보통신망법이라는 뭐 게 또 카톡으로 있죠. 쓰거나 뭐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거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그 파급력에 비해서 피해자가 입는 그 전국적으로 그 엄청난 피해에 비해서는 이 형량이 적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방송을 했지만은 그 유명한 장면에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뭐 2022년 7월에 김현장 변호사분들과 청담 노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 법무장관, 김현장 변호사 30명이 모여서 술을 먹었다. 뭐 이게 그때도 엄청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없죠.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 그때도 저희가 면책특권의 한계 이것 때문에 이걸 했던 것인데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처벌 안 받거든요. 확실히 알고서 고의적으로 했다가 입증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을 안 받거든요. 그럼 여기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최초 유포자 술집 종업원의 남자친구인데. 그렇죠. 네. 그 술집 그 친구가 내가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지금 뭐 별다른 뭐 조치가 없잖아요. 김의겸 의원 이거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근데 제보를 들었을 때 그 녹음 파일 들어보면 진짜 거짓말이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뭐 건배제까지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방송국 기자도 다 사실 확인 절차를 하잖아요. 이렇게 파일을 받았다고 보도하는 게 아니고 파일 받아도 그러면 당사자한테 전화해 보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취재라는 걸 하죠. 취재. 그렇죠. 취재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여튼 정치권에 뭐 우리 진행자분도 이제 정치인이시지만은 아니땡 굴뚝의 연기 나랴가 통하지 않는 데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정치계예요. 아니땡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요. 여기는. 와, 정치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히 예를 들어 선거를 앞두고 있다. 내년 총선이 4월 10일이잖아요. 네. 4월 10일인데 이제 뭐 양당 후보가 붙었는데 한쪽이 뭐 좀 처진다, 질 것 같다. 그럼 의도적으로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조성천 후보가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이거를 4월 10일인데 예를 들어 딸만 둘인데 4월 8일에 이걸 퍼뜨렸다. 그러면 확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퍼뜨린 사람은 나중에 처벌 받겠지만 그 사람 희생해가지고 완전히 선거 판세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저거 뭐 맨날 도덕적이고 엄청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있죠. 왜냐면 직전에 일부러 터뜨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에이 아니땐 그것도 연기 나갔어. 그러니까 아주 숨겨놨구만. 맨날 뭐 딸둘 애 가르치고 뭐 페북에 올리고 하더니 바람 폈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야도 못하는 거 아야도. 그러니까 아닙니다. 바람 피지 말으셨어야죠. 바람이 뭐예요? 바람 품자도 몰라요. 네. 자, 오늘 어떻게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좀 아직은 약하다라는 또 명예훼손이라든지
또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왜 이렇게 네네. 길어? 네네. 아무튼 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하다라는 네네. 뭐 이야기인데 어떻게 우리 조성철 변호사님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게 파급에 따라서 예, 달라야 예. 되겠죠. 이게 잘 안 드러나서 그런데 허위 사실을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다뤘던 사건 중에 여중생인데 허위 사실 동급생이 퍼뜨려가지고 자살을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자살로까지 가요. 특히 네네네. 청소년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창피해요. 나 사춘기 소문 나면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 소문 나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제 임신했대. 그런 소문을 내거든요. 제 임신했어. 이거 어떻게 뭐 어떻게 증명합니까? 나 임신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한기호 의원은 지금 자기가 먼저 한기호 의원도 스스로 먼저 한 거잖아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완전 제3자한테 내가 나 아니다 이거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사회 인식이 바뀐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고 지금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서로 뭐 가짜 뉴스가 막 엄청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처벌을 만약에 가짜 뉴스 한번 잘못 올린다 구속시켜 보세요. 그렇게 쉽게 올리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내버려 두니까 뭐 하도 가짜 뉴스가 범람하니까 다 처벌도 못 하잖아요. 또 그리고 고소를 안 하면 이게 뭐 사건화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근데 고소하기가 어려운 게 하도 뭐 매일 하루에 몇 개씩 뭐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그 누가 일일이 보면서 그걸 고소합니까 이거를? 저희 이슈 파이터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네. 좀 극단적으로 해야 되는데. 좀 뻥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500명이야. 502명. 결론적으로 하여튼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진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네. 뭐 당이고 뭐고 필요 없고 형량도 일단 법원에서도 형량을 높여야 되지만은 법을 개정해서 거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사형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이런 걸로 벌금형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타격을 입히고 사람을 완전히 무슨 평생 살아온 업적을 완전히 깔아 뭉개는 거잖아요. 네. 저 사람 뭐 외도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내년에 뭐 좋은 결과해서 또 들어가셔서 법을 아니 그러니까 뭐 4월 8일날 누가 이상한 거 터뜨릴까 봐요. 그러니까 바람 걱정이 피지 되네. 마시라고요. 바람 풍자도 모른다고요. 한문을 그렇게 못해서야 원. 자,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